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인관계기술훈련 장애인 학대 이해하기 교육을 영상을 통해 함께 해볼 건데요. 지난주 월요일과 수요일 줌 교육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들으시고 한 번도 못 들으셨던 분들은 장애인 학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은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애인 학대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장애인 학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체적 학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사람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을 신체적 학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욕을 하거나 왕따시키기, 무시하기 등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성적 학대는 얼굴, 가슴, 몸을 만지거나 쓰다듬고 성적인 말을 함부로 하여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괴롭히는 것을 성적 학대라고 합니다. 경제적 착취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것, 겁을 주거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빼앗는 것, 도와주는 척하며 내 돈이나 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쓰는 것을 모두 경제적 착취라고 합니다. 그 외 기타로 내 돈을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가져가서 쓰는 모든 활동을 경제적 착취라고 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번 내 돈을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가져가서 쓰는 것은 안 되는 일이겠죠? 장애인 학대의 유형 중 마지막은 유기와 방임입니다. 유기와 방임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유기와 방임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인 등이 장애인을 돌보지 않거나 건강, 음식, 위생, 청소 등의 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유기나 방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배워본 장애인 학대 유형에 대한 사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원 씨의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은 주원 씨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하자 수첩으로 머리를 때리고 몸을 꼬집으며 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학대 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주원 씨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꼬집었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와 욕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참지 말고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 선생님이 무서워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보험 설계사 신 씨는 원석 씨에게 접근해서 5년간 100개의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원석 씨는
보험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지만 신 씨가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해야 했고 보험을 해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석 씨는 그래서 총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배운 장애인 학대의 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될까요? 네, 이 사건은 경제적 착취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인은 서류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누군가 사인을 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인할 필요 없이 나중에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뒤 사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 세 번째입니다. 수영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허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허 씨는 수영 씨에게 가슴을 만지고 싶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지금 빨리. 너 사진 안 보내면 집 앞에 찾아갈 거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번 넘게 보냈고 몸을 찍은 사진을 당장 빨리 보내지 않으면 수영 씨가 사는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앞에서 배운 학대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이러한 사건은 성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이죠? 네, 내 몸의 주인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가슴을 만지고 싶다거나 내 몸을 보고 싶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몸을 소중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메시지를 받는 즉시 내가 가장 믿을 만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이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리고 이 사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이러한 문자가 오더라도 절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잘 학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길을 지나가는데 휴대폰 대리점에서 너에게 특별히 싸게 해주겠다. 가입하면 좋은 선물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휴대폰을 만든다. 2번, 나중에 올게요. 라고 이야기한다. 3번, 괜찮아요, 안 할래요? 라고 거절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개였죠? 나중에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괜찮아요, 안 할래요? 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만든다는 오답이었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이유 없이 물건을 주거나 당신에게 특별히 싸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으니 항상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차에 태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을 걸면서 술을 한 잔 사줄게, 커피 한 잔 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좋아요 하고 함께 간다. 2번, 위험할 수 있으니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한다. 3번, 고민이 된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 네, 이번에도 답이 2개였죠? 위험할 수 있으니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뜨는 방법과 고민이 살짝 된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요 하고 함께 간다는 틀린 답이었죠?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지만 위험한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내가 알려줄 테니 너는 대답만 해 라고 보험가입 전화를 받게 합니다. 나는 모르는 내용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냥 사인한다. 2번. 잘 모르겠으니 관련된 정보를 문자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곳을 나온다. 3번. 거절하기 힘들거나 그 사람에게 벗어나기 힘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몇 번일까요? 네, 마지막 문제도 답이 2개였어요. 2번, 잘 모르겠으니 관련된 정보를 문자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곳을 나온다. 3번, 거절하기 힘들거나 장소를 나오기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2가지였습니다. 틀린 것은 그냥 사인한다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잘 모르는 거,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시킬 때는 안 해도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잘 모르거나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당장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그럼 내가 이러한 장애인 학대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번. 주변에 가족 또는 보호자, 복지관 담당자 등등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2번.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가 직접 1644-8295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3번.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라는 곳도 내가 익숙치 않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연락처인 112에 전화해서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장애인 학대 이야기 교육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 배웠던 내용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장애인 학대 상황이 벌어지면 오늘과 같은 대처 방법으로 꼭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말 되시고 저는 다음에 대인관계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